어제 배웠던 내용은 이 fx와 gx가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이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 어제 왜 어디 쓰였는지 왜 잘못 설명을 했는데 이게 y는 x의 서로 대칭이겠지만 근데 어제 말하기를 쌤이 결코 이렇게 뭔가 어긋나는 식으로 그려지진 않을 것이다. 왜냐 fx가 만약에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것은 정말 잘못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업에서 10분짜리 그 영상에서 해주기 바라고 결국에는 얘가 너무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다면 살짝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fx고 얘는 구불구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지? 밑으로 내려가진 네. 않잖아. 근데 구불구불하지만 약간 그 기울기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하니까 그래서 얘는 y는 x라는 이 직선을 계속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어제 쌤이 말했던 거와는 다르게 마치 서로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A, 여기가 B, 여기가 C 라고 한다면 요건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구간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앞선 구간에서는 fx가 gx보다 위에 있고 뒷구간에서는 gx가 fx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어제 뭐에 쓰였는지 잘못 설명을 했어 이거를 한번 더 들어줘 거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잠깐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자, 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 222페이지 보면 큰 박스에 1번, 2번이 있지. 그래서 이제 이 1번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쌤이 설명을 했고 2번에 대해서 설명은 했고 1번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설명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정을 한 거고. 근데 이 1번 요 설명은 이 내용은 뭐냐? 이 fx와 그 역함수 gx 간의 어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이라서 둘러싸인 도형이 있으려면 어쨌든 이렇게 y는 x라는 이런 대각선 맞물리면서 뭔가 서로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교차가 돼주고 만나는 점이 있어줘야 두 개 이상이 있어줘야 이런 둘러싸인 도형이 생기겠지. 1번은 그래서 특수한 경우야. 이렇게 좀 두 점 이상 만나주면서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약간 특수한 경우에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fx다. 그럼 이거 역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얘는 절대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번 문제는 성립하지 않겠지. 아니, 문제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1번은 약간 특수한 경우야. 자, 그런데 2번 내용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개념 원리에서는 요렇게 그려놨어. 아까 쌤이 그린 거 괜히 지웠네. 비슷했는데. 요런 그림을 그려놨어. 요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그려놨지. 얘가 fx고 gx다.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했는데 괜찮은데 이 예제가 굉장히 좋은 예제긴 하지만 어떻게 저 학생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1번 문제는 이것과 같이 왼쪽 요런 거과 같이 fx와 gx가 역함수가 두 점 이상에서 만날 때만 성립하는 거구나. 그거는 맞아. 그렇구나. 근데 2번은 예제를 이렇게 그려놨다 보니까 2번은 그러면은 이렇게 두 함수 fx, gx가 두 점 이상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에만 2번이 성립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네. 2번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한 점에서만 딱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까 얘는 뭔가 둘러싸인 도형이 없을 때에만 2번 어떤 문제가 성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2번은 정말 모든 그 fx와 그 역함수 gx에 관해서 다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쌤이 2번 내용이 그 비단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이 생기는 fx, gx 간에 그런 경우에도 2번이 성립함을 얘기를 해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경우에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풀 수 있구나.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이 그림을 가져와 봤어. 일단은 책에 있는 요 그림에 대해서는 쌤이 설명을 했으니까 요 그림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자, 알겠지? 네. 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범위를 아무 데나 잡아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이 범위에서 마치 이번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이거를 문제를 필수예제 10번, 필수예제 10번 그걸 보면서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 필수예제 10번 2번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한번 일단은 이걸 먼저 적고 나서 이렇게 fx가 돼 있고 그거의 역함수가 여기 바로 gx다 이렇게 돼 있고 문제가 이제 이 문제 모양새가 중요하지. 0에서 1까지 fx dx 플러스 1에서 4까지 dgx 인데 요 모양새를 잘 보고 이따가 이제 이 모양새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적어놨어. 다시 요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A, B 구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 파란색이 뭘 fx라고 할까? 파란색을 fx라고 할게. 그리고 이 노란색은 이 fx의 역함수인 gx야.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y는 x에 쌤이 진짜 정확하게 좀 보여주려고 정확하게 대칭 모양으로 한번 그려와 봤어. 그러면 정확하게 대칭이지 y는 x에.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한 a, b를 쌤이 임의로 잡은 거야. a에서 b까지 이 범위를 임의로 잡아봤어. 자, 그러면 일단은 이 x는 a에서의 이 fx에 대입했을 때의 y 값은 우리 이제 이걸 뭐라고 할까? C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a는 C라는 뜻이지. 네. 그리고 또 b를 대입을 해볼까 f에. 그러면은 b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y를 d라고 하자. 그러면 즉 말해서 b는 d인 거지. 됐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그 gx가 우리 알고 있어. gx라는 것은 fx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이런 게 나오면 바로 그냥 그러면 당연히 gc는 a겠네. 여기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gd는 b겠네. 여기 바로 나오겠지. 즉 말해서 자 c를 볼까? 그러면은 이제 x축에서 c를 찾아보자. x축에서 c를 찾아보면 우리 이제 이 y는 x라는 이 직선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얘는 y나 x나 똑같은 그런 아주 특수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 요거를 그대로 이제 y는 x까지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떨궈지는 여기가 바로 c겠지. 이해가지? d도 이렇게 여기서 또 만나서 떨궈지는 여기가 바로 d일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당연히 GC는 A니까 여기가 노란 선이 GX니까 여기가 이제 A가 되면서 그리고 또 D랑 D를 대입했을 때의 이 Y 값이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지. 요거에 의해서. 이해가지? 됐지?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한번 요것과 비슷한 식을 한번 고안을 해보자. 뭐냐면은 A에서 B까지 이렇게 해볼게. A에서 보면 봐봐. 이거 먼저 얘기해야겠다. 여기서도 봐봐. 이 문제에서도 보면 이 0과 1에 집중을 해가지고 또 얘가 이 0과 1은 이 fx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여기 집중을 해보면 일단 f0이 뭔지 f1이 뭔지를 한번 구해보면 0을 여기 대입을 하면 여기가 이제 1이 나오고 1을 대입을 해보면 4가 나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gx에서 이 정적분이 되는 범위가 봐봐. f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1 부터 F는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4까지 정적분이 된 그런 모양새잖아. 알겠지? 그런 모양새야. 이런 모양새구나. 어떤 모양새인지 알겠지? 그것을 한번 느낌을 가져가면서 얘를 한번 지워야 돼. 지금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에 비슷한 틀을 적용을 해보자. 그림에다가. 그러면, 자, 일단 A부터 B까지 fx, dx를 해볼게.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건, 아까 그 문제랑 틀이 비슷하려면 이 FA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왔어? C가 나왔지, C. B를 대입했을 때 D가 나왔지, D. 그럼 여기서는 아까 문제랑 틀이 똑같으려면 C에서부터 D까지지. D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이해가지? 아까 문제랑 똑같은 틀로 쌤이 이제 가져온 거야, 그지? 자, 그러면 fx를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면 보자 어떻게 되는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 하면은 a에서 b 잠깐만 이 그림을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이러면 안 된다. 야 됐어. 자,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여기서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해보면 자 요렇게 되지. 요거잖아, 그지? 됐고 C부터 D까지 gx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보면 C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gx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요게 되지, 요게. 자, 그런데 요게 잘 보면 이 모양새를 잘 보면 C에서부터 D까지 gx를 정적분을 한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거 미안하다.
진짜 어떤 거네? 잠깐만. 하여튼, 잠깐만. 그냥 꺼져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못 누른 거지? 잠깐만. 원활하지가 못하네, 오늘도. 다시 해. 자, A에서 B까지. 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D에서 C까지. D에서 C까지. 요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 넓이랑, 자, 요 넓이랑 똑같겠지. 네. fx는 gx의 역함수 관계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거는, 잘 봐봐. 얘는 이 뭐냐?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지. 요 사각형의 넓이. 뭐 먹었지? 그지? 이것의 의미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뭐냐? 이번 이 내용에서는 완벽하게 어떤 그딱 떨어지는 직사각형이었지만 이 그림에서는 완벽하게 떨어지는 직사각형은 아니야. 그래서 이 공식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경우 뭔가 이 꼬여있게 이 fx와 gx가 y는 x에서 이렇게 꼬여있듯이 만나는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되지. 그지? 그러면 네. 너희들은 BD를 곱하게 되면 이 전체 사각형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AC를 빼면 되겠지. 그지? BD를 곱하고 해서 전체 사각형에서 AC를 곱해가지고 요 사각형을 빼주면 요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을 이렇게 풀려면은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GX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 역함수를. FX가 이제 3차 막 다항함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지.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지만 비단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서 풀 수 있다 이거지. 요런 틀을 잘 기억을 해놓길 바라고. 이런 틀이 어떤 틀이냐? 어떤 fx와 gx 간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인데 이 fx에 대해서 정적분을 했던 요 범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이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FA, FB 값을 구해봤더니 그렇게 나온 CD가 바로 이 GX를 정적분하는 범위랑 똑같은 값이네. 그런 틀인 거야, 그지? 그런 틀. 그런 틀을 기억을 해놓으면 어떤 경우든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직사각형의 어떤 넓이의 문제로 바꿔가지고 풀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번의 핵심이야. 알겠지? 네. 분명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지금 2번 공식 그대로 외우면 이런 경우에서는 풀기가 어렵잖아. 얘는 BD 빼기 AC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이 개념의 핵심을 알고 있다면, 원리를 알고 있다면,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어려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너희들이 이해를 했으면 2번 문제는 조금 더 쉬운 문제라서 이제 더 풀기가 쉬울 거야.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알겠지? 이거 이해 가지? 넘어갈게. 속도와 거리 얘기하기 전에 이 정적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는 조명이 안 됐던 어떤 정적분의 어떤 여기서 우리 속도와 거리 이 파트에서 사용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뭐랄까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gx라고 하고 이게 어떤 fx라는 함수를 이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게. 적분을 했더니 이게 ax 플러스 b 형태로서 1차 함수 모양새를 가지게 됐다. fx를 적분을 했더니 그러면 이게 미분이다. 왜 이러냐? 미분이 fx를 미분을 했더니 1차 함수가 됐다더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미분하기 전 함수 미분한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원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너희들이 대충 가늠이 가능하지. 이 정도는 뭐 할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구간이고 여기 0이 되는 구간이고 게다가 이게 점점 절대값이 작아지고 0이 됐다가 다시 절대값이 커지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요렇게 생겼을 거야. 물론 이제 이 위치는 몰라. 이렇게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만약에 뭐 2라는 점에서 가장 최소값을 가지는 2차 함수 모양새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1차 함수가 됐다는 거는 얘는 이제 원함수는 2차 함수란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깐만. 자, 얘가 gx고 얘가 원함수 fx였다. 얘를 미분하면 gx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겠지. 이런 관계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이 GX를 정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0에서 2까지 GX를 정적분을 했어. 그러면은 요 넓이가 나오겠지. 이 넓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넓이가 10이고 또 이게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네. 10이,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이 지금 GX에 대해서 정적분을 했지만 이게 이 마이너스 10이 그러면은 이것의 원함수. 그러니까 이 GX를 어찌 보면 FX는 GX를 적분한 함수잖아. 그지? FX는. 그럼 이 원함수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그게 이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봐봐. 여기 이제 이 fx 똑같은 범위에서 한번 보자. 0에서 2. 여기서 결론을 말하면 지금 결론만 말할게.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으로 넘기고 일단은 이게 원리 뭐랄까 결론만 말하면 자 여기가 만약에 이 점이 a이고 이 최소값이 여기가 b라면 0부터 2까지인가 0 이게 지금 fx지 fx에서 0일 때 a를 가지고 2일 때 b를 가진다면 이 b와 a 간의 차이가 10이란 얘기야.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보면 0일 때 a였고 2일 때 b였잖아. 더 떨어졌잖아. 이렇게 떨어졌지. 0에서 2로 갈 때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0만큼의 어떤 위치 이동이 있었던 거지, 그지? 이 Y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정적분의 의미인 거야. 와닿았는지 모르겠네. 알겠지? 자, gx는 fx를 미분한 함수야. 다르게 말하면 fx는 gx를 적분한 함수인 거지. 그런데 이 gx에 대해서 어떤 특정 범위를 정적분을 했다는 것은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서 나온 값은 원래 이 fx에서 0에서 만약에 2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전체 이 높이 변화야. 높이 변화를 뜻하게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12였고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0이었을 때는 12였는데 2일 때는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0만큼의 높이 변화가 있었지. 네. 원래 GX를 이 FX에서 FX를 미분한 이 GX에 대해서 어떤 특정 범위에 대해서 정적분을 한 이 값의 의미가 원래 이 FX 그래프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 요게 이제 핵심이야. 알겠지? 요게 다야 네. 이제. 요게 이걸 가지면 이제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마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빨리빨리 해보자. 232페이지에 박스 에 있는 1, 2, 3을 얘기를 할 건데 빨리빨리 얘기할 건데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2번이야. 2번. 2번에서부터 시작해서 1과 3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2번을 얘기를 해보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지금 이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속도, 거리 이런 거 이제 다룰 때 이미 우리 미적분 파트에서 이 속도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지. 네. 그거 얘기하면서 이 어떤 x라는 점이 어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그 수직선을 이렇게 원래는 수직선을 이렇게 지평선처럼 그리지만 이 수직선을 이렇게 세워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수직선이고 이 X라는 점이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야. 움직일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뭐랄까 기초가 되는 것은 여기가 X가 되고 우리가 통상 X축으로 알고 있던 여기가 T가 돼가지고 시간과 어떤지 이게 그 위치 시간과 위치 사이에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제 아마 PX라고 많이 우리 다뤘던 것 같아. 이게 어쩌면 PX 포지션의 P인 거지. 그래서 PX 해가지고 시간과 위치 간의 관계 그래프를 우리가 봤었고 그러면 만약에 시간과 위치 간의 관계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물론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과 위치 간의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너희들이 이 관계 그래프를 시간과 위치 간의 관계 그래프를 보고 대충 이제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5고 맨 높은 데가 10이라면 얘는 5라는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이 만약에 여기가 3초라면 0초 여기 0이고 0초부터 3초까지는 5에서 10이라는 5에서 10이라는 위치까지 쭉 이동을 하겠지. 여기가 10이라면 이동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이 그래프가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완만해지는 것으로 보아 각 시간별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처음에 빨랐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야, 점이. 그랬다가 10이라는 위치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쭉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요런 움직임을 가지는 이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2차 함수 형태지. 2차 함수. 이걸 미분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 미분한 그래프 한 번 미분, 한 번 미분하게 되면 얘는 속도에 대한 속도 V, 속도 V에 대한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지. PX가 아니라 PT라고 해야겠다. 미안하다. PTX 이렇게 돼. PT.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지? 한 번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차함수, 지금 이 예제에서는 원함수가 2차 함수였으니까 이걸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1차 함수가 되고, 즉 이 속도는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가지게 되겠지. 그리고 이걸 또 한 번 더 이렇게 구해진 속도 그래프, 속도 함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됐나? 그런 걸 배웠어, 그지? 이거 일단은 이거 한번 리마인드를 해놔야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넘어가자. 빨리빨리. 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이게 여기서 얘기했듯이 위치, 미분하면 속도, 또 미분하면 가속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파트에서는 얘를 속도를 주인공으로 삼았어. 속도. 속도에 대한 함수를 주인공으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얘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가 될 거 아니야. 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가 된다. 요 컨셉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이 요 챕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얘기를 해보면 2번을 먼저 봐볼게요. 그러면 이런, 다시 이렇게 그려놔야겠다. 이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시간 t에서의 속도를 vt로 나타낸다. 그럼 당연히 이제 너희들은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위치 함수가 나오겠구나. 얘를 vt를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 함수가 나오겠구나. 요거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다음에 2번을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랬을 때에 자, 이게 t. 것도 좀 보게. 만약에 우리 버리자 가서 버려. VT가 아까처럼 T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VT가. 그러면은 이번에서의 설명은 예를 들어서 A, B를 여기로 잡아. 요거. 자, 요거를 정적분을 하는 거지, 여기는. VT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넓이는, 이 넓이가 아니지. 정적분을 한 결과지, 결국에는. 이렇게 얘를 정적분을 한 결과는 위치 변화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이게 이제 아까 쌤이 요거 속도 거리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제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얘기했나? 요거 얘기할 때 했던 그대로의 내용이지. 아까 어떤 GX, 지금 여기서는 GX 대신에 VT인 거야, 그지? VT. VT가 얘가 적분이 된 게 PT인 거잖아, PT. PT. 그럼 이 VT에서 뭐 특정 범위를 이렇게 적분을 한 것은 VT DT가 되겠지. 적분을 한 것의 의미는 만약에 얘가 10-10이 나왔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얘가 적분을 한 그래프가 PT이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0초에서 2초까지 갔을 때에 0초에서 2초 이 사이에 이 위치, 얘는 이제 높이 변화라고 쌤이 얘기했지만 요것은 여기가 요 y 좌표가 x 위치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높이 변화라기보다는 위치 변화가 되는 거지. 위치 변화. 똑같은 설명이 됐지 지금 여기서.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갈 거야. VT에 대해서 T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에서 의미는 바로 그냥 이 P라는 점의 위치 변화다. 변화량이다. 그리고 얘는 플러스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다. 만약에 플러스 10이 나왔다면 플러스 방향으로 10만큼 간 거고, A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1에서 3까지 했다. 그러면 1초에서부터 요이 땅 했을 때 3초까지 2초 이후에는 얘는 10만큼의 위치 변화가 있었던 거지.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이었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간 거지. 내가 너무 다 아는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알겠지. 이게 기초 골자가 되는 거야. 이게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럼 1번도 이해를 할 수 있어. 1번을 보면 얘는 1번이 뭐냐면 자, 일단은 얘가 똑같은 이 그래프에서 보자. 여기서 일단 A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A 초부터 여기서는 T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T. A 초에서부터 시작해서 T까지, 그치? A 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이것의 그래프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려진다. 진짜 이렇게 그려진다. 내가 여기가 지금 여기를 뭐라 그럴까? 여기를 한 3이라 그럴까? 3. 3.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A초지. A초. 요쯤이라고 하자, A가. 그럼 이 A초일 때 PT지. A초일 때 만약에 A를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A를 안다면 요거를 이제 XO라고 하자는 거지, 여기가. X. 얘를 안다면 이제 T초 후에
t초, 딱 t초라는 이 시간에는 t가 만약에 10이라면 a가 만약에 5고 t가 만약에 10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a가 5일 때 x의 위치를 아는 거야. 그렇다면 이 10초라는 이 시간에 P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준점이 5이고 5일 때에 X 5초일 때에 이것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그래서 10. 이때 얘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부터 5초부터 10초까지 5초부터 10초까지 VT, DT를 하게 되면 5초에서 10초까지 위치 변화량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 10이라는 이 위치에서부터, 이 10이랑 똑같은 10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20이라고 하죠. 5초일 때 얘는 20에 있었어. 그런데 이 5초부터 10초까지의 이 정적분을 했다는 것은 VT에 대해서 정적분을 했다는 것은 5초부터 10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구한 거기 때문에 즉 말해서 5초에 20에 있었고 20에다가 이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결국에 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지?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특정 초에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그 초부터 이제 다른 초까지의 정적분을 해가지고 나온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결국에는 얘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요게 1번의 내용이지. 쉬운 내용을 또 쌤이 또 막 너무 길게 설명했어. 1번, 그래서 1번과 2번의 약간 다른 점은, 2번은 이제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게 뭐냐면, 얘는 몇 초부터 또 몇 초까지 얼마나 변했는지만 아는 게 2번이고 1번은 그 변한 내용을 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까지 아는 거지. 절대적으로. 알겠지? 그게 어떤 차이인지 알지? 2번은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 얘가 잘 모르겠고 A라는 점에 있었는데 얘가 2번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건 A 플러스 10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10만큼 움직였더라. 요거는 2번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나 1번은 A에 대한 기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20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10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30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30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1번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정말 VT가 주어지고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 범위가 주어진다면 일단은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그게 2번이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이게 만약에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했다면 이 A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정확한 위치까지도 알 수 있는 게 1번인 거야. 알겠지? 1번보다 2번이 더 적은 정보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1번을 알려면은 정보를 하나 더 알아야 돼. 그치? 정확하게 A초에서의 어떤 위치 A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1번을 풀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쌤은 2번을 더 앞으로 내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2번이 더 우선이고 그래서 1번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설명이 몇 시냐? 9시 15분. 너희들 저녁도 못 먹은 애가 있을 텐데. 그냥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또 얘기를 해보면 아이고 그리고 이제 2번은 여기서 다시 이 그림을 다시 도형을 해야겠다. 이게 T다. BT에 대한 그래프다. T고 그리고 B에 대해서 A고 B다. 이거를 만약에 BT에 대해서 AB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요 구간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가 나올 것인데 약간 플러스가 우세하기 때문에 결국엔 플러스가 나오겠지. 만약에 넓이가 여기가 미안하다 3이고 여기가 만약에 10이라면 여기에는 플러스 7이 나오면서 결국에 A에서부터 B까지 위치 변화량은 7인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거를 움직인 거리로 본다면 봐봐. 이제 얘가 다시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 위치가 만약에 3이라 3 A고 요쯤이 쌤이 자꾸 왜 이거를 반대로 그랬지?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서도 이렇게 했네. 거꾸로 그렸네. 여기 잘했는데 여기서 거꾸로 그렸지? 알아서 알아들었지. 미안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고 플러스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다시 그릴게. 다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이게 T와 위치에 대한 그래프 그려놓고 나니까 A가 A초일 때는 T가 A초일 때는 여기 있었다가 3초까지는 내려갔다가 또 3초 지나서는 다시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냥 정적분을 했다. A에 대해서 A, B까지 그냥 정적분을 했으면 결국에는 구해지는 게 플러스 7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냥 이 A일 때 요 점의 위치와 지금 마지막 이 B초일 때 이 위치 단지 요것만을 보기 때문에 처음 위치와 끝 위치의 이 차이만 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위치 변화량일 뿐이라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점이 A초부터 B초까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거리를 다 보고 싶다면, 우리 이 3이랑 이 10이랑 다 더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밑으로 네. 3만큼 움직였고, 또 위로 또 10만큼 또 움직였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움직인 거리는 13이 되겠지. 뭔 말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도 플러스로 만들어서, 즉 말해서 B와 A부터 3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3에서 10까지 또 정적분을 하되, 이 네모에 있는 내용은 서로 뒤바뀌어야겠지. 그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거지.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면서 얘도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3, 10이 되면서 3 플러스 10, 13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번에서는 절대값을 붙여 놓은 거고, 너희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관련 문제를 풀 때는 얘가 밑에 있는 마이너스로 돼 있던 것들을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풀어가면 되겠지. 너희들이 이제 편한 네. 대로 풀어가면 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는 절대값이 붙어준 것은 위치 변화량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점이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 그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한 내용이더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봐.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거든. 근데 뭐 과감하게 너희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필수 예제 11번, 12번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고, 사실 13번도 생략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뭐냐 VT와 PT 간의 어떤 정적 적분, 미분 적분 요 관계를 아주 어찌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잘 알면은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얘를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다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이 원점을 출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원점을 출발했대. 출발 당시는 얘는 원점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P0은 0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지? 얘는 V T인 거잖아. T와 V 사이의 관계의 그래프인데, 얘를 아마 적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그래프가 나올 것인데, 우리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개형은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형을 파악했다고 치자면 이런 개형이라고 칠지라도 이 적분은 뭐랄까 부족하지. 뭐라지?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얘가 여기 있는지 더 밑에 있는지 요거까지 알기는 부족하잖아. 하지만 요 부족한 점을 처음에 말해주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P0은 0이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얘를 정확하게 이제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1번 시각 T는 6에서 점의 위치를 구해라 라고 하지. 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지. 이것은 위치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즉 말해서 지금 0초부터 6초까지 DT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0초부터 6초까지 위치 변화량이 나올 텐데, 이 위치 변화량을 아까 이제 P0은 0이니까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0이니까 위치 변화량을 0에다가 더해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그지? 만약에 이 문제가 원점이 기준이 아니라, 출발이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1초 후에 얘가 1초 후에 어디 있었다. 1초 후에 원점에 1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 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얘를 1에서 6까지 정적분을 한 다음에 이 1초 0을 더해야겠다. 원점이니까. 원점이랑 0이니까. 1부터 6까지 정적분 한 것을 0에다가 더해서 구해야겠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지금 문제에서는 출발할 때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정적분을 VT에서 정적분을 해줘야 출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0부터 6초까지를 다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였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2초 후에, 쌤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 2초 후에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했다. 0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정적분을 2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해줘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기준점부터, 기준초부터, 기준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싶은 그 결과 시간 6초까지 정적분을 해줘야 정확한 위치 변환이 나오면서, 너무 길게 안 했으니? 너무 열을 내는데? 알겠지? 자, 그러나 우린 0부터 6까지 VT 정적분을 구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넓이랑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러면 그냥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이가 뭐지? y는 뭐고, 얘 뭐고 구해가지고 일일이 다 구해서 이렇게 여기부터
그러면은 0부터 3까지는 요 그래프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것이 넓이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고 넓이는 2네, 그지? 삼각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고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얘도 2인가? 2네. 2고 2야.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요거는 2분의 1이네. 얘 2고 얘 마이너스 2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다 더하면 2분의 1이다. 그래서 0부터 6까지 VT DT는 그냥 2분의 1이다. 나오고 거기다가 0초일 때의 위치 0을 더해서 답은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 2번 문제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우리 그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속도라는 것은 플러스일 때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라고 너희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걸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요거 2초일 때랑 5초일 땐 거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여기고 1번. 두 번째로 바꿀 때가 2번. 여기라서. 그러면은, 요 사이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지금 넓이는 2잖아. 움직인 거리인 거니까, 요 마이너스 붙일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건 2인 거지, 뭐. 끝인 거야. 그지? 네. 정석적인 풀이는 얘가 이제 이걸 보고, 이거는 이제, 절편이 y 절편이 2니까, 게다가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구해고, 그거를 이제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고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정적분이 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면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어떤 절대적인 위치를 구하는 문제라면, 그 기준점이 중요하고 기준초, 문제에서 주어주는 이 점이 출발하는 초나 아니면 몇 초 후에 얘가 어디 있는지 그 절대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는 출발을 원점에서 했다. 여기 어찌 보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P0은 0인 것이다. 인 거니까 이 기준초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6초까지 이 얘를 정적분을 잘 해준 다음에 그 나온 결과를 이 0에다가 더해서 절대적인 위치를 구한 거였고 이걸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쌤이 한 세네 번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네. 이게 문제가 쉽게 나온 거라서 분명히 이제 꼬우면 출발이 아니라 얘가 몇 초 후에 2초 후에 이 점이 어디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2초 후에 어디 있었다 그러면 2부터 6까지 정적분을 해야지. 그치? 미안해, 너무 많이 하지. 됐어. 아이고 많이 했네. 아이고,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고 여기까지 할게 하고 내일은 안 모일 거고 토요일에 오전에 늘상 모이는 것처럼 모여서 할 건데 질문 일단 동영이가 3개를 줘가지고 3개만 해도 이제 시간이 충분히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질문을 계속 줘도 괜찮으니까 많이 주면 쌤이 이제 거기서 좋은 거 뽑아서 공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